이대로 대표가 갑자기 이태원 옥탑방에 지금 자취하는 곳에 가가지고 사이더 홈브레이한 거를 마셔보라고 하더라고요. 한 모금을 마셨을 때 이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가 없다. 너무 맛이 없었거든요. 식초 맛이에요. 식초 맛. 네. 형 원래 직장 이제 대학교 나와서 플래시맨 힐러드라고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수제 사이다 회사를 창업을 하셨는데 너무 그게 간극이 크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애플 사이다? 왜냐면 저는 그 서머스비 네. 제일 대중적인 애플 사이다잖아요. 그거 먹고 완전히 반하고 데스페라도스. 네. 네. 그거 먹고 와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애플 사이다 좋아했었는데 형이 창업하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회사 창업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정말 무수한 이 팟캐스트 시간으로는 커버 못할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나만의 비즈니스는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엄연한 꿈이 있었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제가 전 회사 다닐 때 PR 에이전시인데 고객사들의 키 메시지 확립, 보도자료 작성 등을 통해서 인디렉트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방향으로 회사의 메시지를 잘 잡아가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게 하드한 것에 대한 물질적인 거에 대한 니즈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판다라기보다는 이게 잘 안 와닿았던 거 아니에요? 네, 확실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좀 홀딩, 물건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지점토로 만드는 거, 공작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요리 식당 하시는 분들이 더 부러워지고 그때 2018년 당시에 수제 맥주 붐이 일어났는데 와 저것도 되게 멋있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친형에게 조언을 좀 구했는데 나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너랑 비슷한 환경에서 회사도 다니고 4년 인생 선배를 만나봐라 해서 만난 게 제 비즈니스 파트너 이대로 대표이사고요. 이대로 대표가 갑자기 이태원 옥탑방에 지금 자취하는 곳에 가가지고 사이더 홈브레이한 거를 마셔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진짜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다른 팟캐스트 얘기, 뭐 팀 페리스 얘기 그리고 그 형님도 이제 그 당시에는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파이낸스계 그런 거에 지친 게 확실히 있어서 본인만의 것을 찾고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현실적으로 수치적으로 되게 많은 리서치를 이미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마침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인터뷰를 본 거죠. 저는 또 저만의 스킬에 있어서도 어필을 좀 많이 했었고 어떤 게 있었나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저녁 이후니까 공병을 나왔습니다. 공병이 막 대단한 건 아니고 폭파 특파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전선 회로라든지 공병들 사이에서 야 공병이 못 고칠 게 어디 있냐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뭐 수도, 뭐 전등, 전기, 뭐 저기 전봇대에서 전기 따오는 거 뭐 등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보다 리얼 라이프 DIY를 많이 겪어서 이런 양조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많이 배워 나왔습니다. 딱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맞았던 건데요. 그 옥탑방에서. 네. 딱 이렇게 합심을 했어요. 오케이 우리 같이 간다. 자 근데 지금 엄청 큰 탱크들이 지금 10몇 개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옥탑방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어떤 기계가 필요하고 뭐 어떻게 해야 하고 효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만들어야 되고 뭐 만들어 놓은 다음엔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건지가 너무 궁금해서. 사실 처음에 옥탑방에서 한 모금을 마셨을 때 이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가 없다. 너무 맛이 없었거든요. 식초 맛이에요. 식초 맛. 네, 진짜 식초 맛이고 이게 지금 되돌아보면은 알코올만 들어있었지 정말 맛있는 술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QC와 노력과 연구개발을 요하는 게 술인데 그냥 옥탑방에서 잠깐 만들어 쓰는. 네, 사과즙 포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통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저렇게 본 거 짜집기 해서 했는데 당연히 안 되죠. 네, 먹어보고 이거는 비즈니스가 잘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플래시먼 힐러드에서 인터넷 기사를 검색을 하고 F&B 고객사 중에 하나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제 주요 업무였는데 뭐 그 고객사 내용, 업계 내용, F&B 동향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뭐 앞으로 온라인 주문 시장 너무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 음식, 지역 농가, 청년 창업 등등 이런 키워드들이 이게 제가 그 옥탑방에서 사이다를 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뜨고 뭐 점점 더 보이는 거예요. 막 전통주 세제 혜택, 이 전통주 온라인 판매
그래서 와 이거는 다시 옥탑방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이대로 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판매한 바틀까지는 1년 정도 걸렸고요. 막 벤치마킹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왜냐면 국내 회사가 또 없었고 최초 수제 크래프트 과실 사이다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대표님한테 뭐 배워가지고 뭐 양념치킨 소스처럼 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그겁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다운이스 사이더라고 보스턴에 있는 사이더 전문 양조장이 있는데 마침 거기 대표가 이대로 대표 공동 창업자랑 대학교 동문이에요. 네, 메인에서 베이츠 컬리지를 같이 나왔는데 그 관계가 또 이대로 대표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오케이 비즈니스 같이 합시다 해서 미국에서 한 2, 3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이더리 막 방문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운이스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장도 이제 거의 계약 끝났고 이때쯤에 이제 기계 들여올 거다 했는데 마침 그때 우리 기계 들어오는 주에 다운이스트 또한 캐닝 라인에 엄청 큰 거를 깔아가지고 캐닝 라인이라 하면 그 캔입 장비 네, 캔에다가 액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찌밍하는 장비가 있는데 막 터렛으로 돌아가는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양조사들 6명이 관리자 1명 총 7명이 3주 동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딜을 쳤죠.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즐거운 클럽들 많고 부산도 너무 아름답고 음식도 너무 맛있는데 우리가 비행기표, 음식, 주말에 노는 거 다 대줄 테니까 주중에 9시부터 6시까지 너네 사이더 모든 거를 알려주지 않으련 이제 그쪽 다운이스 대표 결제 승인, 관리자 결제 승인 직원들 너무 행복하죠. 네, 그냥 집에서 그냥 놀고 그냥 쉬려고 했는데 뭐 버지니아나 갈까 이랬던 친구들이 버지니아 비하 네. 발언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버지니아 너무 훌륭한 휴양지로 놀러 갈까 했던 친구들이 이제 극동이죠. 극동 파리스트 와서 사이더를 만든다. 콜이죠. 완전 직원들은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애플 사이다를 만드는 거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인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문화를 다른 나라에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파할 수 있는 애플 사이다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좀 재밌게 얘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주말에 놀고 이런 부분이지만 그 직원들이 왔을 때 굉장히 프로페셔널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친구도 나는 이렇게 배웠어. 내가 배운 거를 문서화해서 남겨줄게. 네. 3개월짜리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다큐멘테이션을 쫙 남겨주고 그 돈이 한 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총 예산이 들었는데 엄청난 비용이죠. 모든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쏟아서 인원을 좀 줄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진짜 처음 체인지 ROI 확실하게 나오는 행위였던 거죠. 정말 저희가 제로에서 원까지 3주 안에. 근데 또 원도 되게 돌아다니셨던 많은 양조장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마음에 들어서 달라고 그 비법을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친분도 있고 그쪽도 제로에서 시작했고 상당히 많은 양조장들이 역사가 되게 깊고요. 이미 자본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곳도 많고 그러면은 쉽거든요. 네, 자본이 있으면 굉장히 쉬운데 다운이스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dorm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미국 사이더 양조장 중에 탑5 안에 드는 양조장입니다. 그래서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다운이스 사이더 덕분에 점스타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맨 처음에 미국식 애플 사이다를 갖고 온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과일 사이다 문화를 표방하려고 한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들으면서. 맞아요. 제가 왜 문화를 얘기하냐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이더 양조장 한 7, 8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국에서 온 친구들인데 사이더 사업 시작하려고 한다 했을 때 몰라요. 가세요.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와. 규모 다양한 곳들이 많았는데 다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오픈 문화. 컷드로우의 정반대죠. 두 팔 벌리고 웰커밍하고 알려주려는 문화. 굉장히 친근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운이스트 친구들의 업무 일하는 자세. 그냥 길 가다가 마주치면 되게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뭐 머리 길고 뭐 옷도 막 그냥 후지근하게 입고. 근데 일에 있어서는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실하게. 왜냐? 식품이잖아요. 네, 위생이잖아요.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칼같았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그게 전혀 안 보였습니다. 사이더 양조장 문화죠. 그거를 우리 회사에도 도입을 꼭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더 양조장들을 다니면서
템룸이라고 하죠. 양조장 바로 옆에 붙어서 거기서 만드는 제품을 마실 수 있는 공간에서 동네 정치인들한테 편지 쓰는 이벤트도 있고 뭐 탱고 나잇도 있고 뭐 트리비아 나잇도 있고 그리고 각자 사이더 먹는 게 다 다양하고 달라요. 이게 내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자아를 내가 소비자가 직접 써나간다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이더 맛에도 그게 나타났고 사이더를 마시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주류 문화는 통일, 네, 일원화되어 있죠.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문화에서 이런 주류 문화도 있다. 그냥 한 잔만 마셔도 된다. 아니면 친구들 마시는 동안 난 노알콜 마시고 운전할게. 이런 문화도 있지. 이거를 다 같이 이런 식으로 무리에 휩쓸려서 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음 문화를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크래프트 문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거를 꼭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즐거운 브랜드, 맛있는 술. 한 모금만 마셔도 맛있는 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키포인트죠. 네, 이거를 부장님이 마시자고 해서 뭐 남들이 다 해서 싸서 그 이유보다는 내 몸에 넣는 거니까 내 입에 맞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이 제품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이거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좋아할 수 있고 네, 그런 옵션을 제공을 해주는 게 크래프트 문화의 일환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 관련된 철저한 비즈니스 문화로서만 보면은 생산하는 라인이 적을수록 좋잖아요. 더 절감도 되고. 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다 너무 좋지만 왜 이렇게 다양한 거를 계속 만들까? 단종되는 품종도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단종되는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어딜 가든 계속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약간 찾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또 어느새 단종되나? 약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만들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딱 얘기 들으면서 깨달은 게 술만 파는 게 아니라 또 이 하나의 이 문화를 또 한국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거를 네.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우리의 DNA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점 제조업으로서 성장을 하고 이제 노란색 경험치 선이 이제 점점 쌓여가면서 계속 고민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주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만 팔면은 최고거든요. 이렇게 넓은 공간도 없어도 되고 훨씬 더 단순화하고 효율도 올라가고 라벨도 덜 사도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될 때고 계속 실패해야 될 때고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비즈니스하는 입장에서 로맨틱한 걸 약간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하는 그게 철학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쌓여서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제 소비를 할 때 괜한 느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파타고니아 환경을 신경 쓴다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제 소비를 또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 같은데 분명히 또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느끼면서 댄싱 사이더만의 브랜드가 잡혀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저희 파운더들이 있는 한 혼이 확실히 있을 겁니다. 우리 제품엔 혼이 있고 아직은 캐피탈리즘에 예, 휩싸이지 않았습니다.